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광생입니다. 제가 안 해드렸던 게 하나 있죠. SL 부분인데 이거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시험 보는 게 우리가 이제 HL이죠. HL이 있고 이제 하이어 레벨하고 이제 스탠다드 레벨인데 여기 각각의 이게 이제 바뀌었죠. 재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AA가 있고 이제 AI가 있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AI가 있고 AI가 있는데 이때 HL에 해당하는 이 AA 부분하고 이 SL에 해당하는 A 부분은 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번에 해드릴 건 겹치지 않는 문제만 지금 골라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 그 수준 자체는 많이 낮죠. 많이 낮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그냥 그냥 기왕 공부하시는 거 HL의 A 쪽을 그냥 해주시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계산기에 대한 활용도 뭐 극대화시켜서 문제를 풀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형태는 아니고 이제 개념 위주로 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공부를 이 HL의 AA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AI도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요거 HA 요거죠. SL의 AA죠. 이걸 정리하면서 더 이상 제가 이제 이 시험 기출문제를 대비해 드리는 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은 받아주는데 주로 HL의 AA 위주로 해드릴게요. 이게 크다란 난이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AI가 좋은 것 같습니다. AI도 이제 제가 이제 찍어놓은 거 보시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잡다해요. 그렇게 잡다한 거를 하는 것보다는 HL의 AI가 제일 깔끔하고 계산기 활용 잘하시고 기본 개념만 아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HL의 AI를 제가 이제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기도 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쉽다고 해도 이제 수학을 이게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안 했던 이제 학생들이겠죠. 그 학생들이 주로 이제 낮은 레벨을 신청할 텐데 요 AI 같은 경우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통계 부분이 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조금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역시 HL의 AI 같아요. 수학 공부를 기왕 할 거면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드릴 텐데 이 중복되지 않은 문제만 지금 그러니까 타임존 1, 타임존 2에 이제 페이퍼 1, 페이퍼 2를 제가 통합해서 중복되는 걸 뺐더니 한 하나의 페이퍼 정도죠. 한 12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문제 수도 적은 시간에 좀 많죠. 이제 다들 특별하게 어드밴티지를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볼 때는 HL이죠. HL의 AA가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세 개의 점이 있죠. 지금 여기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점 A를 지나고 직선 BC에 수직인 직선이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이 점이 K, 2를 지날 때 K를 구하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1번 문제 쪽이라서 그렇게 이제 어렵게 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좌표 평면이에 그냥 대략적으로 이거를 그냥 찍어놓고 여기다 이제 계산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 문제나 뭐 이런 거에서도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마이너스 2에 20이죠. 이제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20을 그냥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잡을게요. 한 이쯤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이 있죠. 여기 4가 있고 6을 한 이 정도 잡겠습니다. 이제 개형이기 때문에 이제 나만 볼 줄 알면 되죠. 자, 여기 이제 14가 이제 길게 있지만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14가 있고요. 한 12 정도가 요 사이에 있다고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 점을 찍어주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이때 요 점이 A고요. 그리고 요 점이 B가 되고 요 점이 C가 되는 거죠. 이때
점 A를 지나고 이거죠. 직선 BC.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직선 BC가 있는데 이 직선 BC가 있죠. 이렇게. 요 색깔을 조금 제가 좀 달리할까요? 이렇게 색깔을 좀 달리해서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선이 있고 이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수직인 이런 직선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수직 모양이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두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수직 조건이 있죠. 두 직선의 수직 조건은 뭐죠? 두 기울기죠.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제 이거를 알고 있냐? 이제 이거를 낸 거겠죠? 자, 문제도 이게 이제 이걸 그려놓으면 편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일단 알아야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길이가 얼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잖아요. 여기가 6이고 여기서 이만큼이 18이죠. 이렇게 자 이거 내려가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를 m이라고 하면 요거가 얼마죠? 이렇게 쓰죠. 원래 이게 내려가는 직선에 대해서는 위에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18만큼 왔다가 6만큼 내려가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18분의 6이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기울기는 3이 되겠죠. 이렇게 또는 이게 좌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두 점이죠. x1, y1이 있고 x2, y2가 있을 때 두 점에 대한 그 기울기는 이게 x2 x1분의 이거 순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y2 y1으로 물론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하시는 것도 이래요. 그 y 꼴 기울기를 m이라고 그러면 m의 한 점은 이제 뭐 두 점이 있다고 보고 x-x1 플러스 y1이다. 자, 이게 이제 기본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이게 이제 그 이 점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자, 기울기는 3이고요. 그럼 y 꼴 일단 3x를 쓰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6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마이너스 6이 되니까 20이 되려면 얼마 하면 되죠? 26으로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찾으셔도 됩니다. 자, 이 직선이 k,2를 지난다. 따라서 2라는 값이 이게 이제 3k 플러스 26이고요. 이게 이제 2가 되려면 이 값이 마이너스 24가 되면 되잖아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이제 하나도 이제 어려운 게 없고요. 이게 1번 문제였습니다. 이게. 자, 나머지 문제는 중복이 되면서 이제 7번 문제가 또 이제 하나 나오는데 이제 이참수 쪽이죠. 자, 이게 이제 f'x의 그래프다. 이게 이제 이참수로 나왔으니까 원래 fx는 3참수로 주어지겠죠. 자, 여기에서 x 이퀄 q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겠죠. 이렇게 잘라 나온 이 부분일 거고 여기가 이제 q인데 이 대칭점이라고 하는 건 추계 방정식이죠. 그 추계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구해봐라 이거고 자 요거를 좀 변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f'(x를 완전 제곱꼴의 형태로 바꿔주면은 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p가 되고요. 요 가운데 있는 값을 그냥 써주셔도 되고 굳이 이거를 이제 바꾸신다면 이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여기 이제 플러스 12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없으니까 p 마이너스 12를 해줘야 되겠죠. 즉 x 이꼴 얼마죠? 2라고 하는 값이고 따라서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추계 방정식 즉 q가 2가 되는 꼴이 되겠죠.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내용이라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겁니다. 자, 이 꼭지점은 x축 위에 놓여 있죠, 지금. 놓여 있다는 얘기고 판별식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이 식의 판별식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우리는 4분의 D를 쓰겠죠. 이것도 이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다. 그러면 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이 1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의 개수로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4분의 D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제곱 마이너스 ac 이걸로 계산하게 돼 있죠. 이거 정도 편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 요걸 이제 쓰시면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4분의 D를 쓰면 될 것 같고요. 이거고요. 지금 요 부분이 지금 2 곱하기 마이너스 6이잖아요. 따라서 66에 36 마이너스 AC 3P가 되겠죠. 자, 요거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피해 값을 구하십시오. 즉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완전 제곱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꼭지점의 y좌표가 이게 0이지 않냐, 자 이 얘기하고, 그리고 판별식이 0이지 않냐, 이 값하고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판별식을 구해놨기 때문에 이게 36-3p가 0이니까 따라서 p의 값은 1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게 0이잖아요. y 값이 0이니까 여기서 이제 12를 계산하셔도 돼요. 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x 이퀄 0에서 f 프라임 x,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x 이퀄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냐? 이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이걸로 이제 fx를 보는 겁니다. 그냥. 따라서 이걸 해주면은 이게 이제 6x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따라서 x 이퀄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 프라임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뭐 이렇게 없어요. 문제가 어려운 게 없고.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이 fx, 원래 있던 fx겠죠. 지금은 f 프라임 x가 이제 있던 거고, f2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앞에 우리가 계산해 놨죠? 요거죠, 요거. 요거니까, 그러니까 f2 프라임의 x가 지금 6x 마이너스 10이었잖아요. 자, 요걸 다 그리는 이유가 있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걸 좀 위쪽에다 이렇게 좀 칸이 좀 이쪽에다 하려고 그랬군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두시고 요 그려주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하나 나오겠죠. x하고 y에 대해서. 자, 여기 나올 겁니다. 자, 이 fx는 x 이퀄 a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f2 프라임 x가 0이 되는 x를 a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만약에 직선이 되면은 이런 모양이 있고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잖아요. 요 마치 얘를 뭐로 보는 거냐면은 부호로 보는 거예요. 부호.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고창의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모양이 되죠. 플러스가 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요걸 요런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형을 그릴 때 이 변곡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자, 이거 a 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여기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6x 마이너스 12가 0이 되고 그때 x 값은 2가 됩니다. 이게 되겠죠. 따라서 a는 2.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다. 여기 해놨잖아요. 여기. 요거죠. 요 모양이죠. 여기가 지금 2라는 얘기예요. 요 모양이 x 이퀄 이제 2일 때죠. 여기가. 따라서 위로 볼록일 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2보다 작습니다. 이래주면 되죠. 자,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7번 문제가 끝났고요. 되게 간단하죠.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전개하십시오인데 이제 보통 이항 정리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 문제를 이항 정리로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거 x-1의 제곱에 이게 이제 x 이거잖아요. 1-a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1이고요. 1차 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a 제곱이죠. 플러스 2a 제곱이죠. 3a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자, 정리해놨습니다. 자, a의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이게 되면 한번 보여봐라. 이제 이 식인데 요거는 보면은 여기 모양이 그대로죠. 즉 a 값이라고 하는 게 뭐죠? 코사인의 2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 한번 보이십시오. 이제 이 내용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뭉쳐줄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그럼 이거는 요게 얼마죠? 1 마이너스 코사인 2x의 세제곱이었구나 이 얘기죠. 자, 요 얘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죠. 여기 이제 상학함수의 덧셈 정리니까. 자, 이런 거 보세요. 이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 뭐 다 배우는 거예요, 다. 이게 그러니까 HA나 SA나 배우는 건 똑같아요. 배우는 건 똑같고 그 내용 중에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 사인으로 바꾸면 되죠. 1 마이너스의 이게 사인 제곱의 x가 되잖아요. 자, 요 모양이니까 이제 또 간단하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2배각 공식인데 이런 거죠. 사인의 2x라고 하는 값은 2의 사인 x의 코사인 x가 되고요. 덧셈 정리에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오죠. 사인 제곱의 x가 되고요. 2의 코사인 제곱의 x 마이너스 1이고요.
1-2의 사인 제곱의 x다. 코사인으로 표현할 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코사인은 좀 머리가 무겁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줍니다. 또 식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평상시 공부할 때 좀 쓰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골자들만 나오니까 얘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고 2의 탄젠트 x다 라고 해서 공식이 꽤 많죠. 자, 그 중에 이제 하나 쓰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얘를 쓰면 되겠죠. 사인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여기다가 이제 1 마이너스 2의 사인 제곱 x가 들어가니까 1은 이제 사라져 버릴 거고요. 그러니까 2의 사인 제곱의 x의 이제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고요. 사인 제곱의 x에다가 세제곱이니까 이게 6제곱의 x가 되겠죠. 됐죠? 이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fx를 여기다 이제 다시 이걸 또 집어넣어놨죠 지금. 자,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이거다. 그럼 fx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식이 나와 있으니까 변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fx를 우리가 이제 다시 써주면 이거는 요게 이제 8사인 6제곱이잖아요. 6제곱의 x에다가 곱하기 4 코사인의 x 이렇게 나오는 식이겠죠. 그래서 적분을 딱 보면 이걸 보는 순간에 벌써 이게 치환적분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치환적분에서 중요한 건 뭐죠? 치환을 했을 때 범위예요. 그거 조심하시고 따라서 식을 다시 써주면 0에서 m까지 8의 사인 6제곱의 x 곱하기 4의 코사인 x 자 이거 이제 dx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sin x라고 하는 값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요거 이제 미분하면은 코사인 x가 되잖아요. 이게 되고 요게 이제 dt가 되겠죠. 요 모양이고 요때 요 t로 치환했으니까 x가 0이라면 그러면 t도 0이죠. sin 0은 0이니까. 그리고 x가 m이 되면 t의 값은 sin m이 되겠죠. 자, 요걸 이제 바꿔놓고 이것까지 나왔으니까 요게 이제 요거잖아요. 요만큼이 얘죠. 그래서 이걸 dt로 바꿔놓고 여기 4가 있고 8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밖으로 뽑아내면 되죠. 자,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써주면 그러니까 인테그럴 0에서 m까지 요 4, 8의 32는 밖으로 빼내도 되죠. 이렇게 빼내고 그리고 t의 6제곱의 dt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바꿔놓고 여기 이제 7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2의 7분의 1의 t의 7제곱이 되고 0에서 m까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7분의 32가 되고요. 0은 필요 없고요. 이제 m 대입해 주면은 m에 여기 이제 t 값이 뭐였죠? 이게 이제 m에 이제 m을 대입해서는 여기 이제 t 값을 이제 바꿔놔야 되잖아요. 요걸 해놓고 따라서 이거 한 번 더 써줄까요, 그냥? 자, 요거고요. t에 대해서 값을 써주는 거니까 값이 얼마인가요? 여기 이제 그 m이었던 거를 여기 이제 바꿔야 돼요. 이걸 제가 안 바꿨군요. 여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0에서 sin m까지죠. 이렇게 sin의 m까지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바꿔줘야 되죠. sin의 m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대입해 주면은 이것도 필요 없죠. 이제 바로 대입해서 해주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sin 7제곱의 m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정도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적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줘야 될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0에서 m까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m에서 2분의 파이까지죠. 그렇다면 0에서 2분의 파이에서 뭐 있겠죠. 이거에서 어디죠? 0에서 m까지를 빼내면 그러면 이게 바로 m에서 2분의 파이까지가 되겠죠. 자, 요거 써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 이거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이걸 적분한 게 있잖아요. 지금 0에서 m까지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바꿔놓으시면 되겠죠. 따라서 0에서 이제 2분의 파이까지니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면은 요것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인의 2분의 파이가 되면 t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7분의 32가 있었고 여기 있었고 이게 이제 t의 7제곱이죠. 이거에 여기 들어갈 부분을 사인 대신에 2분의 파이니까 1이잖아요. 그 다음에 0은 0이죠. 자 이거에서 빼면 되죠. 요 부분이었어요. 요 부분은 똑같죠. 7분의 32죠.
자, 요거는 여기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사인의 7제곱의 m이다. 요거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 주면은 1이니까 이제 7분의 32 마이너스 0은 필요 없고요. 요 7분의 32의 사인 7제곱의 m인데, 자, 이 값이 얼마라 그랬죠? 28분의 127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죠. 아무튼 이제 이거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사인의 7제곱의 m이 되고, 이거 77이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약분해도 되겠죠. 자, 여기 이제 4가 되고요. 이게 내려오면 이게 얼마가 되나요? 30에다가 1까지 빼주는 식이니까 미리 그냥 한 번 더 쓸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 번 더 써주면은 32라는 값이 있고, 이 값을 넘겨서 이게 32도 이제 2의 5제곱이잖아요. 이거 곱하기 사인의 이제 7제곱의 m이라고 하는 이 값이 4분의 127이잖아요. 이게 이 반대로 넘겨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32 마이너스 이제 4분의 127이 될 거고요. 그리고 32는 4분의 128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4분의 1이 되죠. 또 이건 또 2의 제곱이잖아요. 또 이제 그렇게 매치가 되네요. 따라서 사인의 이 값은 2의 5제곱 내려가야 되고요. 여기 2의 제곱이 있으니까 2의 7제곱분의 1이 되고, 따라서 사인의 m은 얼마죠?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자, m이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이니까 얼마죠? 6분의 8이 되겠죠. 이 값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정도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페이퍼 1에서 중복되는 거 다 빼고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3문제 정도가 이제 있어서 그거 넣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타임전 1의 이제 페이퍼 2는 요거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수 두 번째짜리까지 이제 표현하는 식이 있어서 그거 주의해서 이제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도 크게 이제 어려운 거는 여기에 이제 없는데, 마찬가지죠. 이제 복리법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이게 이제 이 복리법이라는 게 반감기 형태로 해서 원래 지수법 측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도 원래는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 이거는 이제 1 플러스 RN이라서 단리법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는 단리법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제 복리법 위주로 해서 이제 계산을 들어갈 텐데요.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더 공부하시면 더 좋죠. 자, 이건데 지금 반년이라 그랬죠. 반년. 연이율을 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이율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A%다. A%가 되는 거고, 이때 뭐 1년에 이자가 R회 붙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따져야 되는 그 이율은 실제 우리가 계산하는 그 이율 있죠? 그 이율은 이 R회로 연이율을 나눠주는 거죠. 따라서 이게 R분의 1이고요. 이제 100분의 A를 쓰든가 아니면 0.0A를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따라서 1700달러를 투자를 해서 지금 원금에 대해서 연이율이 이런 거다. 그럼 뭐 추가 입금이나 인출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10년 후에 계좌는 얼마가 되겠냐 이거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이게 되잖아요. 자, 2분의 1이었죠. 반년이었으니까 100분의 어떻게 되죠? 2.74지요. 자, 요게 되고요. 요거 이제 반년씩이니까 10년이면 이제 여기가 2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기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기도 여기서 물론 뭐 최대한 극대화 하셔서 문제를 좀 푸셔야 되는 거고요. 복리법에 관련된 문제였죠. 자, 그리고 또한 데이빗은 복리 R로 연간 복리로 지금 이야기를 해놨고, 계좌에 1700달러가 있었고요. 똑같죠. 10년 후에 금액과 같도록 아래 값을 한번 정해봐라. 자,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반년씩 하는 거하고 1년씩 하는 경우에 대한 비교를 좀 하는 경우가 되는데, 자, 이때도 그냥 뭐 쓰기는 쓰지만 이것도 원래는 다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1 플러스 어떻게 되죠? 이건 100분의 R이겠죠, 그냥. 이게 되고 이건 10년이잖아요. 자, 요 값이 우리가 이제 앞서 계산했죠. 이제 계산했는데 요거 하는 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것만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1 플러스 조금 아까 했던 100분의 2.74였죠. 자, 이거의 20제곱인데 이게 이제 둘이 같다고 해놓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사실은 이제 복리에 대한 계산이죠. 이거 필요 없죠. 요것만 그냥 싹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원래. 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문제를 뭐 값으로 두고 문제를 풀어도 좋은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100분의 R이라고 하는 이 값은 이게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100분의 2.74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거죠. 근데 요거 이제 풀어서 여기서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값. 만약에 이제 이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했다면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2.758 얼마 나가겠죠? 뭐 자세한 계산이 혹시라도 있으면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2.76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10년 동안 벌게 된 그 이자가 얼마냐? 자, 이자에 대한 계산은 당연히 전체 값에서 이게 100분의 요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2.75 뭐 이렇게 나가는 식이고 이거의 10제곱 여기에서 당연히 원금을 빼야 되죠. 원금을 빼면 해당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이 계산기 빨리 두드리시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뭐 이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사각뿔이죠. 여기 이제 밑면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정사각뿔 모양이고 요거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건 이제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1,6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요 꼭지각이죠. 여기가 1,5,0이다. 자, 이런 경우고요. 자,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그럼 이건 두 점 사이의 그냥 거리잖아요.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거 입체 모양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시니까 어떻게 되죠? x1, y1, z1 그냥 그 평면이 아니고 이제 공간상으로 해서 이제 이게 되는 경우인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두 점 사이의 거리하고 똑같아요. 좌표 하나만 그냥 늘어났다는 것 뿐이지 특별한 거 없죠. 자, 이렇게 해서 x2-x1의 제곱이고요. y2-y1의 제곱이고 이게 z2-z1의 제곱이다. 자, 여긴 이렇게 계산되죠. 따라서 그 모서리의 길이 선분 AV는 루트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2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하고 5잖아요. 4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6하고 0이니까 6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4, 4, 16 36이니까 이게 루트 56이 되네요. 자, 요 모양이 될 거고요. 이건 그냥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굳이 이제 이렇게 써서 할 필요는 없고 그럼 이게 아마 7. 계산기 쓰시는 거예요. 83 이렇게 나가니까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게 아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지금 준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길이를 전 이걸로 이제 그냥 표현할게요. 2루트 14로 준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거 아닌가요? 그다? 여기 길이가 네 길이가 다 똑같죠. 저 안쪽에 있는 길이도 똑같고 네 길이가 다 똑같은 경우가 돼요. 자, 이런 경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AVB 자,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요 위를 준 건데요. 지금 요 각이 여기가 지금 40도다 이렇게 준 거죠. 이때 그럼 AB의 길이는 뭐냐 라고 했으니까 여태 그 지금 이 IB 기출문제를 해가면서 이 코사인 법칙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정리 내용도 뭐 SL이라고 그래서 이거만 보실 게 아니라 거기 그 HL에 있는 내용도 보셔야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물론 뭐 여기도 지금 여기 이 각도 준 거라고 똑같죠. 삼각형의 내각이 하면 180이니까 여기가 40이니까 여기가 이제 70이 되잖아요. 여기도 이런 것도 또 계산하셔도 되고요. 또는 또 있죠. 또 여기를 이게 이제 많은 걸 준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 꽂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요 길이와 여기가끔 이게 수선을 내리그은 게 이게 더 나을 거예요. 아마 여긴 또 20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럼 여기가 20도가 되고 따라서 AB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우선 요거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요. 요 길이 구해서 2배 해주면 되죠. 요 길이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여기 내린 길이를 제가 H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AB의 길이는 이게 얼마가 되죠? 2배의 AH가 되고요. 따라서 2 곱하기 요거 직각삼각형의 이 사인 값이잖아요. 얼마가 되죠? 2 곱하기 루트 14 2루트 14겠죠? 이거 그냥 쓰죠 뭐. 자 이거 곱하기 사인의 20 이거죠. 이게 이제 그 제일 빠르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는 식이. 따라서 이게 5점 계산해 주시면은 이거 뭐 계산기 쓰시는 거니까 이거고 이게 아마 5.1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가장 빠를 거예요.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거 반대로 써가지고 70도를 이용해서 표현해도 되죠. 또는 각이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인 정리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요 길이하고 지금 요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길이도 이렇게 2루트 14니까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되겠죠.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해 드릴까요? 요거잖아요. 요거 이변과 사이각이 좀 주어져 있으니까 맞으면은 대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셔도 좋고 이 선택 여지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건. 자, 그거 그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해라. 요건데 여기 지금 요 부분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직으로 또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면 되죠. 지금 요 길이 VH 그리고 요 길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요 길이도 알 수 있죠. 되죠? 이게 여기에 있는 그 이 VX라고 하는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하는 그 방법이 이게 뭐 여기서도 지금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이거 VH요. 이 길이는 당연히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이 길이하고 똑같잖아요. AH하고 똑같은 식이 되는 거고. 이제 그거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길이는 더군다나 20도로 했을 때는 이제 코사인 값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vx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그러니까 여기에 놓여 있는 요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 요 부분 여기도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린 거니까 저 직각삼각형에서 선분 이제 vh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저 hx가 되겠죠. 이거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요 부분은 vh는 요거에 그러니까 2 루트 14의 코사인 20이죠. 코사인 20도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hx라고 하는 건 지금 계산했잖아요. 우리 여기. 그죠? 요거 해놓은 거고. 뭐 굳이 이제 그냥 한 번 더 써 드린다면은 이게 이제 사인 이제 20도의 제곱 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은 제곱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이제 이걸 제곱하면은 얼마가 되죠? 56이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코사인 제곱의 20도에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20도가 되고 굳이 이거를 앞에서 했잖아요. 지금 요거 그죠? 이배합 공식 했었죠. 56 곱하기 얼마 하면 되죠? 코사인 40도 요거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히 두고 푸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요식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결국 이제 vx라고 하는 값은 이게 얼마가 나오죠? 이게 아마 6.548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6.5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런 경우고요. 자, 계산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식품이 있는데 세로하고 가로하고 높이에 대해서 직류면체 모양이다. 이게 이제 직류면체 모양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좀 그려주세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니까 굳이 이제 이쁘게 잘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 그래도 이제 모양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세로가 이제 2x고 가로가 x가 되고 높이가 이제 y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 식에 대해서 최소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관계식이 나오겠죠. 여기서 피라미드에 대한 부피가 서로 같다.
이거였으니까 그럼 부피는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x의 제곱에 y가 되는 것이고, 자, 이 식은 자, 위에 있는 이 식에서 여기죠. 이거 밑넓이 곱하기 이제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잖아요, 이게. 따라서 3분의 1이고 곱하기 자, 밑넓이는 여기 이제 위에서 계산했던 어떤 식이죠? 요거 AB죠, AB. 따라서 5.118 얼마 이거에다가 밑넓이니까 이거 제곱이죠. 자, 이거에다가 곱하기 높이는 여기 이제 계산해 놨잖아요. 이거 그래서 6.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계산기 빨리 두드리시면은 이게 아마 57.2 정도 나올 거예요. 자, 나왔는데 이걸 관계를 가지고 지금 이 관계가 나온 겁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자, 건널비를 계산해 주게 되면 이 건널비가 전부 두 개씩 나오잖아요. 두 배에 어떻게 되죠? 밑면 윗면 2x의 제곱이 되나요? 자, 이거하고 옆면 있죠. 2xy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 앞쪽 면의 옆면 xy가 되겠죠. 자, 이거 이제 이거 계산해 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요게 이제 2x의 제곱 더하기 3xy가 나와서 이제 얘 때문에 문제가 되죠. 요것 때문에. 자,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 위에서 뭐 있죠? 관계식이 있죠. 이렇게. 자, 이 값이 이 값이다. 라고 해서 따라서 그럼 y라는 값이 넘겨주면 되겠죠. 따라서 2x의 제곱분의 57.2 정도로 계산돼 주시고 이거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그러면은 4x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6x에다가 곱하기 이거 넣어주면 되겠죠. 2x의 제곱분의 57.2 정도 되겠죠. 자, 이것도 뭐 여기서 이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가 이제 값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요것도 이제 미리 다 계산해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약분해서 뭐 이렇게까지 쓰셔도 되겠죠. 여기 이제 x의 제곱인데 x를 곱하니까 이제 x가 될 거고요. 요 약분되니까 이제 3이 될 거고, 요거에 57점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죠? 미분하면 되죠, 여기서. 이거 미분하시면 돼요. 미분하시면은 여기 이제 8x가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자,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거 이제 x분의 1이니까. 그럼 이게 x의 제곱분의 이거 이제 계산해 주면은 이게 이제 얼마가 되죠? 이게 171.6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게 0이 되는 x를 찾으면 되고, 계산기 들으셔도 돼요. 넘기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이게 이제 8x 제곱 마이너스 171.6이잖아요. 따라서 2.77 이런 거 계산기 막 두드리셔야 돼요. 자, 이런 정도 나오니까. 따라서 s의 최소값은 x가 이 값일 때고, 그죠? 이거 이제 x를 바꿔놨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쑥 넣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그냥 막 계산하시는 겁니다. 계산기 두드리시면은 아마 이게 92.6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기 활용 최대한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서 이제 미분 한번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여기 그런 정도밖에 없죠. 여기서 미분 정도 한 번 더 해주고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바꿔 놓고, 네, 그리고 이제 미분해서 문제를 푸는 형식. 그나마 이게 조금 어렵네요. 자, 미분해서 자, 이런 거고요. 자, 이 유리함수는 유리함수라는 것 자체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래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그래서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가 있을 때 이게 점근선이죠. 자, 점근선의 x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죠.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점근선의 y는 1차항이에요. x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위쪽에 만약 1차항의 개수가 없으면 0이겠죠. 여기는 이제 a분의 c겠죠. 이게 이제 극한이에요. 극한. 이거고, 몇 가지 좀 더 아셔야 될 거는, 자, 이거 이제 역함수죠. 역함수는 이거 그대로 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그대로 두시고 분자분모의 요 개수들입니다. 요 개수들을 부호를 바꿔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것도 바꿔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드릴게요. 요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 부호를 바꿔서 바꿔주면 되겠죠. 요게 이제 그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얘네들은 한 가지 이제 더 알고 계시면 좋은 건 이 점근선의 교점, 즉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있죠. 이 직선에 대해서 0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뭐 이런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그래프는 당연히 그릴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런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y축에 평행한 점근선을 구하십시오. y축에 평행하니까 x를 얘기하는 거죠. 별로 뭐 여기 이제 지면도 차지할 건 별로 없어서 요 지면 자체가 사실 좀 아깝죠. 여기서 따라서 이제 기억에 들어갈 거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죠. 자, 니은은 제가 뭐라 그랬죠? 니은은 원래 이제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 플러스 4분의 4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얘는 차수가 똑같으니까 위에 있는 최고창의 개수만 써주면 되겠죠. 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y 이퀄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 보여드린 대로 역함수 나와 있죠. 여기 따라서 기억 부분은 자, f 인버스 x는 그대로 둔다 그랬죠. 따라서 x 1은 그대로 두고 부호를 바꿔서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해놨습니다. 구해놨더니 갑자기 이 역함수를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음을 보이십시오.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요건 이제 점근선을 가지고 해도 되고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을 이용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함수도 있죠. 그거 대칭 이동에 대한 그 함수 모양을 가지고 바꾸셔도 돼요. 지금 여기는 제가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위에 있던 점근선이 교점이 요거잖아요. 요거. 자,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부호가 바뀌죠. 그리고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은 y의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주어져 있던 y 이꼴 fx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십시오. 그러면은 어디죠? 이거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뭐 하는 거죠? 이걸 바꾸는 거죠. 부호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해 주셔도 돼요. 즉, 어떤 모양이 되겠냐? 자, 이거고요. 그럼 x축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일단 붙여주시면 되죠. 자, 이 모양이고 따라서 마이너스에 원래 있던 함수에다가 자, 이것분의 4x 플러스 1이었죠. 자, 여기에다가 다시 이 식에다가 이제 뭐 하는 거죠? y축이죠. 자, y축에 대해서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식에다 이제 마이너스 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여기다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거 마이너스를 여기서 빼도 되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셔도 되는 겁니다. 네, 대칭 이동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해달라, 이제 이거였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뭐 당연한 거죠. 원래 있던 함수와 어떻게 되죠?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자, 이 둘의 교점은 반드시 x하고도 교점을 갖죠. y꼴 x하고도 교점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억에 PQ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즉, 굳이 이 역함수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걸 둘이 같다고 하고 얼마죠? 이거 x 플러스 4분의 얼마죠? 이거 4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값을 굳이 여기 있는 이 복잡한 식으로, 뭐 복잡해 보이진 않지만 할 필요 없이 뭐 하면 되죠? x하고의 교점을 갖는다고 하면 돼요.
따라서 이게 이제 x의 제곱 4x가 되니까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x의 제곱이 1이 되니까 그 x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 이게 나오겠죠. 부호 이제 PQ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호가 지금 없어서 보통 이제 왼쪽 거를 많이 그냥 쓰면 되겠죠. 따라서 P를 마이너스 1로 하고 뭐 Q가 1이다 이래 주면 되잖아요. 자, 이걸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니은을 봤더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이제 표현을 잠깐 좀 해주면 좋겠죠. 자, x하고 y가 있고 0이고요. 어떻게 되죠? 자,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되고 y도 이제 4니까 위에다 이렇게 이제 4 해주시면 되고 너를 기준으로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0 넣어주면 되죠. 0 넣어주면 이게 4분의 1이니까 여기 어디인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크게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되죠. 아유 이거 좀 미끄러져서 깔끔하게 안 나오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긴데 이때 이 값하고 굳이 여기서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어요. 뭐 한다 그랬죠? y 이퀄 x하고의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y 이퀄 x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너무 작나요? 자, 여기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이제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걸 얘기해 주는 건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이것도 굳이 이 역함수로 안 해도 되죠.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걸 해주시고 x 플러스 4분의 4x 플러스 1에서 위에서 아래 거 빼는 거잖아요. 요거 해주면 되죠. 자, 이거의 dx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굳이 마이너스 1을 넣지 않으시려면 0에서 1까지 해주시고 요것도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죠. 여기서 이거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4분의 뭐 이게 그냥 넣어주셔도 되고 이게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1 나오는군요. 이렇게 요거죠. 자, 요거의 dx 요거 풀어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그리셔서 이쪽 반대로 이제 역함수를 빼줘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fx 마이너스 f 인버스 x 자 이거의 dx 이거 하셔도 되는데 굳이 역함수를 이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대칭이니까. 그래서 요거 잽석에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식을 이렇게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죠? 지금 마이너스 있을까? 요거 지금 2배 해줘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2배 해줘야 되죠. 반만 한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2배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4가 되겠군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4가 될 거고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기 막 두드리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자 이런 모양으로 가겠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산기를 허용했다는 것 자체는 개념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가십시오라는 이야기고 이 계산에 너무 치중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좋은 의미로는. 근데 이제 계산을 너무 많이 해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타임존 1에 페이퍼 1, 2가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그 HL의 AA하고 그러니까 HA하고 다 중복이 되는 부분이나 다 빼버렸습니다. 1번도 이거를 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있어서 제가 이제 올려드린 건데 문제가 이건 이제 아마 1번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좋겠죠. 이거 뭐 식 쓸 것도 없고 자 보세요. G0 이거 GX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X하고 매치되는 G0가 얼마냐 그럼 여기 있죠. 마이너스 2 이거고요. 요거는 F에 X 대신에 G0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2가 얼마야 이거잖아요. F의 마이너스 2가 얼마야 8이요 이거죠. 자 fx가 0이 되는 값 이거잖아요. 이게 0이 되는 값이잖아요. 지금 그때 x 값은 얼마야? 그럼 3이죠. 이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거 다 빼버린 거예요. 지금 1번이 중복이 안 돼 있었고 이 7번이 중복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또 이거를 해드리는 겁니다. 3,4 꼭지점이 되어 있고요. 이 점Q는 이 2차 함수 위의 점이다. 자, 추계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x 이퀄 3이 되겠죠? 자, 이 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게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면 지금 최고차항 모르잖아요. 따라서 이 함수는 이제 f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함수 fx는 최고차항은 모르겠고 꼭지점이 주어져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친절하게 다 줬어요. 이렇게. 그럼 h와 k의 값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게 a의 x-3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니까 네, h는 3이 되고 k는 4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Q점을 줬습니다. 5,11을 지난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5 넣어주면은 4a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4가 되고 이걸 대입하면 12가 나온다 이거죠. 자, 12가 되려면 여기가 이제 8이 되면 되잖아요. 얘가 8이 되면 되니까 a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걸 이제 얘기한 겁니다. 어떠세요? 문제 뭐 되게 간단하죠. 자, 이거고. 자, 이제 점 Q라고 하는 이 5,12 5,12를 지나고 함수 fx에 접하는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지금 한 점을 이 곡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는 f'5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배우실 때 이렇게 했었죠. y = fx가 주어져 있고 이때 그 위의 점입니다. 이 곡선 위의 점 x1, y1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도 이제 y1이라고 안 하고 보통 이제 f의 x1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주어져 있을 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y라고 하는 값은 f'의 x1이 되고요. x-x1의 f의 x1이다. 뭐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계산하겠죠.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뭐 이런 정도는 이제 가장 기본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자, f'5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f'x라고 하는 값은 계산을 해놨었으니까 요점 지나는 거 2의 x-3의 제곱 플러스 4였잖아요. 따라서 f'의 x라고 하는 값은 4의 x-3이 되겠죠. 따라서 자, f'의 5는 5 대입하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 8이잖아요. 이거. 따라서 아까 직선 얘기했었죠. 기울기가 8이니까 8x 일단 넣으시고 그리고 5를 대입해서 얼마가 나온다고요? 12가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지금 40이라서 이게 40이니까 28을 빼야 이제 12가 나오겠죠. 됐죠? 자, 이런 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거 하고요. 다시 이제 또 하나의 함수. 자, 2차 함수를 d를 뺀 값을 g'x로 하겠다. 그럼 gx는 이제 3차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주어져 있을 때 함수 fx가 증가할 때 d의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자, 요건데 요거 조금 그 조심할 게 있으세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 대해서 f'x 그 도함수가 0보다 크다면 그러면 원함수죠. fx는 증가한다. 이게 되는 건데 반대로 역은 성립 안 해요. 이 gx가 증가한다.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면 g'x는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요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야? 이제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여기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문제에서 예를 줘놨기 때문에 이걸 준 상태에서 fx가 증가야. 그 얘기는 이거를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f'x가 지금 이게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fx가 증가나 감소가 되니까 그 뒤에 값의 범위를 한번 정해봐. 이제 이거를 얘기한 것 같고요. 그죠?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함수 그 fx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d가 여기 있고요. 요 값이 2에 이거 뭐 a든 2든 뭐 상관은 없는데요. 제곱이고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d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여야 되죠? 0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이 4-d가 0보다 커야 되는 모양이니까 이것만 딱 쓰셔도 되고요. 따라서 d의 값은 4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거 하고 그리고 나서 이 gx가 또 나왔죠. 이거 아래로 블록 이게 나왔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이계도 함수가 될 거고요. 저 요거 아까 어디 있죠? 요거죠, 요거. x가 4의 x-3이 되고요. 그러면
뭐 요것도 이제 이거 y축도 필요 없죠. 그냥 x축에 대해서 자 이렇게 3이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쪽이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된다 그랬죠. 모양이. 따라서 아래로 블록이니까 얘잖아요. 그죠? 이 모양이 되니까 아 x는 3보다 클 때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정도 내용이고요. 다시 또 이제 8번인데 또 이제 유리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있고 가만히 보시면은 gx는 이거다. 근데 이제 기울기가 여기 딱 보니까 1이죠. 그리고 보면은 4,1을 딱 지나고 있죠. 이게 뭐죠? 여기 대칭선인 거예요. 이게 선대칭인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딱 지나고 있는 모양이. 자, 요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교점을 구해봐라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이거는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플러스 1 값이고 이게 x-3하고 같게 되는 부분. 자, x-4분의 1 값이 넘어가면 x-4가 되니까 x-4의 제곱이 1이 되고요. 따라서 x가 이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x-4가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되겠죠. 따라서 x는 3이 되거나 5가 됩니다. 이제 요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여기가 아마 3인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5겠죠. 이렇게 요걸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굳이 이거를 갖다 전개해가지고 무슨 뭐 2차 함수 막 이런 거 안 푸셔도 돼요. 완전적으로 딱 켜놓으니까. 자,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넓이가 이런 꼴이 나온다. 아, 그때 요 P값하고 요 K값, 요 위치가 어디냐 이걸 구해봐라. 이제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 어떻게 했죠? 여기가 5였고 여기가 3이었죠. 아니 이거를 갖다가 계산하는데 이 넓이를 계산하는데 굳이 이거를 적분 안 하셔도 되죠. 자, 요거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얼마죠, 요게? 요것도 2죠. 요게 x-3이니까. 여기 이제 x-3이잖아요. 이거니까 요 부분이 2잖아요, 여기가. 요 길이도 2가 되니까 그냥 이 넓이가 2죠, 2. 2가 되고요. 나머지 값만 가지고 하면 되죠. 자, 5에서 k 가지고요. 어떻게 되죠? 요 이제 곡선이니까 그냥 다 나와 있죠. 이거에 플러스 1 이거였죠. 함수 모양 자체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여기 fx가 있으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dx잖아요. 자, 이 값이 이게 뭐다? ln에 p에 플러스 8이야.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이제 필요 없죠. 이것도 이게 6이니까. 자,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올 것 같은데요. ln에 x-4 플러스 이제 x가 될 거고 이게 이제 5에서 k까지잖아요. 자, 여기에 주어지면 여기에 들어가면은 ln에 k-4가 되고요. 플러스 k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5 들어가니까 없어지고 여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이렇게 이 값이 lnp의 플러스 6이다. 이제 이 얘기죠. 나왔네요, 여기. 이게 이거죠. 따라서 k 값은 얼마죠? 11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고. 자, k가 이제 11이 됐으니까 11 넣어주면은 p의 값은 얼마가 나오죠? 8인가요? 11이니까 7이겠군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문제가. 자,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 1 끝났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전부 중복돼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요거는 보니까 기간에 따른 연봉이죠. 그 연봉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게 지금 그 상관관계인가요? 그렇죠? 따라서 둘에 대해서 젬마하고 이제 카이아가 있는데 1월 1일 서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자, 초봉은 45,000이고요. 매년 1월 1일에 연 2% 인상이 된대요. 자, 이렇게 될 때에 2021년 연봉을 가장 가까운 달러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뭐 그냥 이게 45,000이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했던 내용하고 똑같죠?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계속해서 이제 쌓여가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복리 계산이니까. 자, 이거에 2021년이잖아요. 11년이니까 이제 10년 차이가 나니까 자,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고 계산기 들이셔야 됩니다. 요게 아마 이제 요런 정도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거 하고 자, 그다음에 카야 연봉은 연간 성과 검토를 기반으로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급여 반응이 이제 이 둘의 이제 관계잖아요. 이게 지금 성과를 검토해서 그거에 따라서 성과가 좋으면 이제 그 연봉이 올라가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다는 이제 관계를 여기다 지금 매치시켜주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타의 연봉을 이게 S라고 하는 이 값이 얘와 얘의 관계에서 급여를 높이 받았는지 또는 낮게 받았는지 이걸 지금 판단을 하는 건데 요거는 쟤하고 다르게 요거는 그 개수값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 이제 이게 이제 상관관계죠. 이거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요 개수값들을 구하는 거. 자, 그 관계도 자세하게 이제 앞쪽에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 보통 이제 계산기로 다 하게 돼 있죠. 이거 계산기로 다 하게 돼 있고 요거 계산하는 게 이제 그 이제 피어슨의 상관관계 요 개수값 구하는 것도 다 돼 있는 상태니까 요거 싹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원래 이제 이거 계산할 때에 x 계산하고 너도 계산하고 이런 거잖아요. 저기 이제 x에 대해서 저기는 s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써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본에 대해서 계산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계산했죠. 이런 거 그리고 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분의 1이고 1에서 n까지 yi가 마이너스 자 이거에 됐고요. 그리고 xy에 대해서 다시 n-1이고요. 결국엔 이제 계산할 때 이거 n-1분의 1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위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값만 쓰기도 하죠. 자, x하고 자 이렇게 되는 이 식이죠. 여기서 이제 이게 이 값이 요거 둘에 대한 곱이고요. 요거를 제곱해 주죠. 자, 뭐 이런 정도에 대한 내용이고 이때 이제 그 이렇게 되죠. 네가 이렇게 되는 꼴이고요. 여기 이제 다 나오잖아요. 여기 다 나오는 꼴이고 이때에 주어지는 이제 a라고 하는 값이 요게 이제 그 요거죠. 요 값이 주어지고 b 값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요거 나와 있고 요거 나와 있고 그리고 a 값 여기다 넣어주니까 b 값은 이제 따로 넘겨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두 다 이제 계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계산기 나오죠 다. 뭐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이거 R값 계산하는 것도 그냥 바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 그냥 계산기만 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 단 저런 이제 구조 정도를 좀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은 더 좋겠죠. B값, A값은 이게 될 거고요. 자, B값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좀 크게 나오겠죠 이게. 자, 이렇게 나와서 즉 이 S라고 하는 그 값이 이제 관계가 이게 1096.89 이거에다가 x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753.8 이렇게 나가겠죠. 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 식에다가 2021년 요거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그 계산한 결과가 보니까 얼마가 되죠? 이게 5만 6천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정도로. 따라서 이걸 보고 이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은 급여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위에서는 이게 이 정도인데 조금 더 받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2,000달러 정도 되는군요. 자, 이거 이제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내용은 다 뭐 여기저기 다 나와 있는 형태도 그렇고
좀 그래요. 이건 계산을 빨리빨리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점 A에서 C까지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충 이제 그 내용 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베어링을 준 건데 여기가 합이 90도니까 여기 얼마죠? 27도가 되죠. 이렇게 두 변과 사이각이잖아요. 벌써 이제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이제 바로 이제 계산해서 후딱후딱 계산하시면 돼요. 자, AC를 요구했고요. 우린 제곱을 우선 써줘야 되겠죠. AC의 제곱은 양변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75 곱하기 230 곱하기 코사인의 27도 라고 해서 이걸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따라서 AC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 이제 바로 튀어나올 겁니다. 이게 아마 다 계산기 쓰는 겁니다. 이게 뭐 6, 2, 8 이렇게 나가실 텐데 자, 여기에서 계산해 주면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이거 하고요. 자, 넓이도 마찬가지죠.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75 곱하기 230 곱하기 사인 값이겠죠. 사인의 27도가 될 거고요.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기 막 두드리셔야 돼요. 요 계산해 주시면은 이게 이제 91 얼마가 되죠? 이게 3 뭐 이렇게 나가겠죠. 따라서 우리는 요거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계산 설명이나 이런 거를 더 안 해드리는 건 이미 HL의 AA에서 다 설명이 드렸어요. 이게 SL이라고 해서 그걸 안 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 보시고 복습도 하시고 배우는 거 뭐 과정 그렇게 다를 거 없으니까. 자,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CAB죠. 각 C, AB 이쪽을 또 이제 물어봤는데요. 이걸 계산해봐라. 그럼 CA 계산했잖아요 지금. 이쪽 계산하고 각 알고 이쪽 계산하고 각을 모르니까 사인 정리죠. 이거는 간단하게 사인 정리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죠. 따라서 사인의 27도 이것분에 이제 선분 AC잖아요. AC 어디겠죠? 요거 계산했죠. 여기 요거 좀 더 자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소수점 이걸 더 써주면 좋죠. 자, 이 값이 뭐하고 같다는 거죠? 지금 이거 대 27도잖아요. 따라서 175. 그러니까 사인 이걸 세타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 분의 175와 같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이용해서 계산기 두드리시면 돼요. 잽싸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게 아마 47점 뭐 이렇게 이제 나가겠죠. 따라서 47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자, 사인 정리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간단하죠, 이제 내용은.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막 그냥 뭐 각도 막 계산 되게 복잡하죠, 지금.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그림과 같이 두 부분은 나눴다. 동일한 면적이 같도록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 뭐죠? 중선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넓이가 똑같은 거 이런 경우고요. 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평행사 면적 많은 거는 어떻게 되죠? 얘네들은 대각선의 교점이죠.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선이건 간에 넓이를 항상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겠죠. 자, 그런 것도 이제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중심을 지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름이죠, 지름. 결국 지름이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도 뭐 하나 그려드릴까요? 이렇게 원도 원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중심을 지나는 직선, 모든 직선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넓이가 똑같죠.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거고, 이게 중선인 거예요, 중선. 지금 AC 알고 있잖아요. 그죠? AC 알고 있고, 그리고 요거 알고 있고, 넓이가 똑같도록 분할을 할 때에 B하고 D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구해봐라. 지금 요거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각도 계산하지 않았나요? 이 각도 계산했고, 요 길이도 알고, 따라서 또 한번 코사인 법칙을 한번 더 쓰는 거죠. 이런 걸 왜 이런 걸 왜 굳이 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230이죠. 이거 제곱 더하기 두 변과 사이각이니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이제 계산했던 저 위에 있는 식이니까 2분의 108점 여기 있죠. 요거 자, 요거에 대한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30 곱하기,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계산기를 쓴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이 별로 저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 없는 문제 같은데, 이거에다가 자 코사인의 각도 이제 여기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 자 이건 이제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 각을 넣어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고, 계산기 두드리시는 겁니다. 따라서 L이라고 하는 값은 결국 이게 이제 197.00 뭐 이렇게 나가겠죠. 따라서 197을 쓰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죠.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이 코사인 법칙이 벌써 두 번이나 나오는 이런 경우가 되네요. 중복되는 경우 보통 많이 안 쓰는데, 자 그런 경우가 됐고요. 다음에 이제 9번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제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규분포 보니까 뭐 이항분포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주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이것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보시면 운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시간이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을 쓴다 그랬죠. 35가 되고 표준 편차가 여기 이제 분산을 쓰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운전하는 날에 25%는 40분 이상 걸립니다. 요거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벨커브를 그리면 되죠. 이렇게 이제 벨커브가 깔끔하게 좀 안 나와서 이렇게, 자 벨커브 하나 그려주시고, 지금 여기가 이제 35인데 여기가 이제 40분 이상이니까 x에 대해서 여기잖아요. 여기가 0.25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0.25겠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z 값을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표준 정규분포표에 의하면은 주로 이제 여기를, 이 평균을 기준으로 여기 확률을 따지는 거예요. 저 넓이를 보통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자, 이건 이제 어떻게 계산했죠? 이거를, 자, 이 떨어진 거리가 얼마죠? 5죠. 따라서 어떻게 계산했죠? 5라고 하는 값은 z 곱하기 시그마라 그랬어요, 제가. 자, 이거였고요. 시그마 계산하는 건데 여기 0.25일 때의 z 값 찾을 수 있잖아요, 이거. 그쵸? 요거 찾으면 되고, 따라서 요때 0.25가 될 때, 그러니까 PZ가 0.25가 되는 Z값 구하시면 돼요. 이게 아마 마찬가지죠. 이거 그냥 계산기 두드리시면 돼요. 다 나오니까. 자, 이거죠, 이거 해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데, 저는 이걸 이제 생략을 할게요. 그냥 여기서 결국 너는 너 아니냐 이거고,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분의 5가 되는 식이고, 이제 계산기 막 두드리시면 되겠죠. 따라서 7.413 이렇게 나가니까 값은 7.41이 되겠죠. 자,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임의로 선택한 날에 출근 시간이 45분 이상. 그럼 45분 이상 걸릴 확률은 그럼 뭐가 되냐? 이제 표준 편차 이제 구해놨잖아요, 우리가. 이걸 구해놨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구하라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은 여기가 이제 35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45가 되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제 떨어진 거리가 10이 되고요. 따라서 10은 z 곱하기 시그마였죠. 따라서 z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시그마가 얘니까 어떻게 되죠? 7.413 이거 분의, 자 10이 될 거고요. 자, 요거에 대한 z 값에 대한 요 부분의 넓이, 이제 이거 찾아주시면 되죠. 따라서 지금 이게 이쪽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린 0.5에서 요거 빼주면 되겠죠. z 값은 이겁니다. 요거 넣어줘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요걸 해주시면 되고, 이게 아마 0.08867 이렇게 나가니까 따라서 0.0887이 되겠죠. 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자, 이때에 다시 45분 이상이면은 지각을 한대요. 이렇게. 그럼 매일 직장까지 운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른 날과 무관하다. 다른 날과 무관하다는 거는 이게 독립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5일 일을 한다. 5번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5번을 시행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적어도 하루는 지각할 확률을 구하십시오니까 이게 뭐죠? 이항분포죠, 이게. 자, 이거에 대해서 몇 회를 시행한다고요? 5번이요. 지각할 확률이니까 5번 지각하는 겁니다. 이때 지각할 확률이 45분 이상 걸릴 확률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거 써주면 되죠. 0.0. 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이때 적어도 하루는 지각하는 경우니까 확률이잖아요. 아, 그럼 전체에서 뭐라 하면 되죠? 지각 안 한 거. 그걸 빼면 되겠죠. 이걸 빼면 될 거고요. 자, 이 경우는 이건 이제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이제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잖아요. 얘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니까 1 마이너스 0.0. 자, 이거에 5제곱이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철저하게 이제 계산기이기 때문에 요건 또 이게 통계에서는 사실 계산기를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아주 편하죠.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요, 원래 이런 거죠. 이항분포는 변수가 항상 n 플러스 1기가 나옵니다. 0일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n 플러스 1기라는 것도 생각하시고요. 이때 R번 일어날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다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 앞에 이항 정리하고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n 컨비네이션 R이고 P가 R번 일어나고 1-P가 n-R번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건 P, 이게 5 컨비네이션 제로기 때문에 이 0이라서 1이라서 일부러 안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뭐죠? 가정할 때라고 했잖아요. 지각했다. 그때에 3번 미만 지각할 확률. 이거 조건부 확률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얘를 2라고 하고 3번 미만인 경우니까 그 경우 중에서 따져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나요? 요거를 2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지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거잖아요, 요거. 저보다는 지각할 확률이니까. 이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 계산한 식으로 P2에 대해서 이거죠. 3번 미만이니까 그럼 1번 그리고 2번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식이 있잖아요. 이거 P0는 여기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0.3714 점점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한 번 일어나는 경우죠. 여기 한 번 n은 5였으니까 그러니까 5 컨비네이션 1이 될 거고요. 한 번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죠, 요거 쓰는 거죠. 따라서 요게 0.0887 얼마에 한 번. 그리고 나머지는 안 일어났죠. 따라서 0.0887 이거에 4제곱. 자, 이거에다가 플러스 이제 2번 일어나는 경우잖아요. 5 콤비네이션이 10이죠, 이거. 이거에 2번 일어나는 거죠. 이 경우가 2번 일어나는 경우예요. 자, 이거의 제곱이고 그리고 1-0.0 자, 이거에 이제 세제곱이 되죠.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계산기 열심히 두드리셔서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은 이게 아마 0.9836 뭐 이렇게 나갈 거고요. 따라서 0.984 이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단지 계산이에요, 계산. 자, 그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번 달에 22일을 일을 했다. 이 중에 최소 20일은 정시에 최소 20일이에요. 최소 20일 정시에 도착하면 보너스를 받게 된다. 그럼 이번 달에 지금까지 16번 일을 했어요. 그럼 남은 게 이제 6번이잖아요, 지금. 그 6번인데 지금 뭐죠? 15번을 정시에 지금 나온 거예요. 20번만 나오면 되는데 15번은 나왔으니까 그럼 5번이나 6번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죠. 6번 남았어요. 그러니까 6번 시행을 하고 정시 도착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지각할 확률 여기 있잖아요. 여기죠. 이거 지각할 확률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얘는 지각 안 하는 경우니까 1-0.0 이걸 써주면 되겠죠.
요거는 뭐 그냥 이거 계산해도 되겠죠? 여기 이제 1에서 빼주는 거니까 0.9113 이렇게 나가네요.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때에 뭘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몇 번이죠, 이게? 5번이죠, 5번. 그리고 6번도 되죠. 최소 20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따져주면 된다.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6 콤비네이션 5가 되죠. 6 콤비네이션 5. 6이죠, 6. 6 곱하기 5번 일어나는 겁니다, 얘가. 따라서 0.9113의 5제곱이고요. 그리고 얘겠죠. 아닌 거니까 0.08867 이렇게. 자, 요거 계산해 주시거나 이거고 거기에다가 다 나오는 거죠. 필요 없죠. 이제 요거는 원래 계산이 이거에 6번 전부 다 정시에 출근하는 경우죠. 자, 계산기 열심히 들이셔야 됩니다. 요거가 이게 얼마였죠? 이게 아마 자,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요. 여기 계산기 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총 더했을 때에 0.90 이렇게 나가겠죠. 따라서 답은 0.907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이거 여기까지가 이게 뭐냐면 이제 타임존 1, 타임존 2의 페이퍼 1, 2의 HL 부분 쪽이죠. HL의 AA 부분 쪽하고 겹치지 않는 것들만 제가 싹 골라서 지금 문제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이런 문제, 이런 건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시면 되고, 자,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이거 문제가 뭐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제 이게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HL의 AA하고 중복되지 않은 문제들만 지금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고요. 그럼 HL의 AA하고 중복되는 문제들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셔야 되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그래요. 이게 SL의 AA 쪽을 이렇게 공부하실 거라면은 차라리 HL의 AA를 하셔서 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좀 학점 인적도 좀 성적에 대한 인정도 좀 받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냐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이 아쉽죠. 그냥 뭐 하려고 SL을 합니까? 그렇게 할 거면은 SL의 AA를 할 거라면은 HL의 AA 하는 게 훨씬 낫다.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기출문제 영상을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시험 보실 분들도 마찬가지, 주로 이제 그 내용은 HL의 AA 위주로 해서 올려드리되, 다시 한번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제가 이제 정리를 좀 더 해드릴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 2022년을 이게 몽땅 한 세트로 보기 때문에 앞서 했던 내용 중에 여기서 지금 하는 내용들의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시고 정리하라고 제가 이제 올려드립니다. 샘플 올려드린 거예요. 샘플 올려드려서 뭐하러 이거 시험 볼 거면 차라리 뭐하러 이걸 시험을 봅니까? 그냥 HL의 AA 공부하세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한번 정리를 해놨었기 때문에 이전에 한번 제가 이걸 해드린다고 해놔서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시험이 이제 거의 이제 시험인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잘 보시고 정리 잘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험들도 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술량닷컴의 광쌤이었습니다.